엄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기 엄마에게 소리치며 화를 내는 영국 학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뭐가 억울한지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녀를 엄마는 미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의 유명한 문화 잡지의 수석 편집자인 안나라고 해요. 이 일에 종사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어가네요. 글로벌 문화 현상에 대한 비평과 깊은 통찰력으로 런던 문학계에서는 제가 좀 유명하다 보니 제 글 한 줄 한 줄에 사람들이 꽤 신경을 쓴답니다. 어느 날 책이 가득한 넓은 사무실에서 K-팝 스타와 한국 드라마가 담긴 잡지에 화려한 페이지가 제 눈에 띄었어요. 최근에 유명해진 한류가 영 신경 쓰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것들이 문화적 레이더의 단순한 일시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 한류에 대한 비평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본 한류는 실질적인 문화적 가치보다는 화려한 마케팅에 의해 추진된 부풀려진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인기가 곧 사그라들 것이라고 예측했죠. 한류에 대한 비평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한류 거품 곧 터질까? 제가 쓴 그 기사는 특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아시다시피 한류를 단순한 마케팅의 산물로 보는 시선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 제가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특히 제 딸 로잘린이 저를 가장 강하게 비판한 사람 중 하나였죠. 로잘린은 한국 문화의 열렬한 팬이에요. 그 아이의 방은 한국 가수들의 포스터로 가득 차 있고 항상 K-팝 음악이 흘러나오죠. 그러던 어느 저녁 제 딸 로잘린과의 대화가 불을 붙였어요. 로잘린은 그날도 어김없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저녁을 먹고 있었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다시 한번 비판적인 생각을 던졌죠. 또 그 드라마야? 정말로 그게 그렇게 재미있어? 제 말에 로잘린은 갑자기 매우 화를 내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진짜 한국의 매력을 모르면서 왜 그렇게 쉽게 판단해? 한 번도 한국에 가보지도 않고 그런 글을 쓸 수 있어? 진정으로 경험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냐는 로잘린의 날카로운 지적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로잘린은 저와 말을 하지 않게 되었고 우리 사이는 점점 어색해졌죠. 저를 항상 지지해주던 남편마저 이번엔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는 저에게 한번 한국을 방문해보라고 조언했죠. 로잘린의 말이 제 마음 한켠에 계속 걸렸고 어쩌면 로잘린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잘린이 한국을 그토록 좋아하는 만큼 저도 로잘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어요. 또한 한국을 방문한 후에 더 진실된 비평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한국을 직접 경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날은 특히 힘든 하루였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고 로잘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또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로잘린, 우리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로잘린은 드라마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대답했죠.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엄마? 저는 한숨을 쉬며 옆에 앉았어요. 로잘린, 엄마가 너의 취미를 존중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야.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부정적인 글을 썼던 것도 맞고. 하지만 엄마도 이제 한국을 제대로 알고 싶어. 너와 다시 가까워지고 싶고. 로잘린은 잠시 드라마를 멈추고 제게 시선을 돌렸어요. 진짜요?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다고요? 응, 그래.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엄마 혼자 가기는 싫고 너도 같이 가주면 좋겠어. 처음에는 저와 말을 하지 않던 로잘린도 제가 한국에 간다고 하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로잘린은 오랜만에 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좋아하는 K-팝 그룹의 노래를 들려주며 가사의 의미를 말해주고 드라마의 매력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죠.
그녀의 눈빛과 목소리에서 한국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제가 놓친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경험하고 이해하려고 했죠. 그 여정이 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당시엔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제 삶에 있어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로잘린과 저는 둘 다 설렘이 가득 찬 채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공항부터 시작해서 거리의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그 광활한 공항을 보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체계적인 모습과 친절한 사람들. 제가 생각했던 그 어떤 이미지와도 달랐죠. 공항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넓고 세련된 터미널은 처음 보는 거였어요. 엄마, 여기 진짜 멋지지 않아? 로잘린이 들떠서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에 비친 흥분된 미소를 보며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우리는 짐을 찾고 공항을 나서면서 각종 표지판과 안내를 따라 서울로 가는 길을 찾았어요. 공항 리무진 버스에 몸을 실었을 때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과 체계적인 모습, 그리고 서울로 향하는 길,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의 모습을 비롯한 모든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죠. 로잘린이 제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엄마, 정말 여기가 한국이야? 너무 멋있어. 서울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버스가 서울 시내를 지나가는 동안 로잘린은 창밖의 광고판에 나오는 유명 K-팝 스타들을 가리키며 들떠 있었어요. 각 광고마다 그녀는 그 스타들의 노래 제목을 하나씩 나열하며 그들이 왜 좋은지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이 도시가 어떻게 나를 놀라게 할지, 어떤 새로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로잘린과 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모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로잘린은 빠르게 짐을 풀고 서울의 거리에 나가보자고 졸랐어요. 엄마, 빨리 나가보자. 한국에서의 첫날인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녀의 말에 저도 곧바로 준비를 하고 호텔을 나섰죠.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주변의 모든 것을 구경했어요. 지하철역의 청결함과 체계적인 운영에 다시 한번 놀라며 로잘린은 지하철 지도를 들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첫 목적지를 정했어요. 엄마, 여기로 가자. 인사동이래. 전통적인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우리의 서울 탐험은 시작되었어요. 처음 만나는 한국의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매력적이었고 저와 로잘린 사이의 거리도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첫 인상은 예상치 못한 즐거움으로 가득 찼고 저는 이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기대감에 부풀었죠. 인사동 거리에 도착하자마자 로잘린과 저는 그곳의 특별한 분위기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거리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으로 우리를 반겼어요. 각종 전통 공예품과 예술 작품을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사이로 흘러나오는 한국 전통 음악이 골목마다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엄마 봐. 저건 한복이야. 로잘린이 손을 뻗어가게 창문 너머로 아름다운 한복을 가리켰어요. 우리는 망설임 없이 그 가게로 들어갔죠. 가게 안은 더욱 환상적이었어요. 벽에는 손으로 직접 수놓은 한복이 여러 개 걸려 있었고 각 한복마다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가게 주인이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 한복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입었던 스타일을 복원한 거예요. 각 문양과 색상에는 모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죠. 가게 주인이 설명하는 동안 로잘린의 눈은 빛났어요. 그렇게 궁중 한복을 구경하고 나서 또 다른 한복을 전문으로 하는 다른 가게에 들렀어요. 그곳에서는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해석된 한복을 판매하고 있었죠. 엄마, 저기 봐. 저 한복은 방탄소년단이 무대에서 입었던 그 스타일이야. 로잘린이 가리킨 한복은 화려한 색상과 독특한 디자인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그 한복을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고 가게 주인은 그 한복이 어떻게 디자인되었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이 한복은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건데 젊은 층에게 매우 인기가 많답니다. 특히 K-팝 아이돌이 입고 나오면서 더욱 사랑받고 있죠. 가게 주인의 말에 로잘린은 눈을 반짝이며 한복을 입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녀가 한복을 입고 나오자 가게 주인은 친절하게 사진도 찍어주었고 로잘리는 그 사진을 SNS에 올리며 한국에서의 행복한 순간을 공유했어요. 엄마, 나 이거 사도 돼? 로잘린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게를 나와 우리는 인사동의 한 작은 찻집에서 간단히 쉬어가기로 했죠. 찻집 주인은 우리가 외국인임을 알아차리고는 특별히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차를 권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 오미자차가 몸에 좋으니 한번 드셔보세요. 그분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제공된 차는 정말 특별한 맛이었어요. 로잘린과 저는 그 맛에 감탄하며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죠. 찻집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득했고 차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엄마, 이 차 진짜 향기롭고 맛있어. 한국 사람들은 차를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 차를 마신 후 우리는 인사동의 작은 공방에서 열리는 도자기 만들기 체험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공방의 작가분은 우리에게 직접 도자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로잘린과 저는 진흙을 손으로 빚으며 서로를 보고 웃었어요. 그렇게 마주보며 서로의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고 딸과 더 가까워짐을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인사동의 한 전통 공연장을 방문했어요. 전통 음악과 춤을 선보이는 공연이 있었고 공연 중간에 관객들을 무대로 초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로잘린이 손을 들었고 곧 무대 위로 올라가 전통적인 북을 치는 법을 배우게 되었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환대와 함께 춤과 음악 속에서 한국의 따뜻한 정을 한껏 느낄 수 있었어요. 인사동에서의 하루는 예상치 못한 즐거움과 발견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저는 로잘린이 왜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로잘린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다음날 갈 곳들을 검색하며 미리 알아봤어요. 아이가 잠들고 나서 내가 한국에 대해 가진 선입견이 얼마나 틀렸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다음날 우리는 서울의 다른 면들을 탐험하기로 했어요. 호텔에서 간단한 조식을 마친 후 서울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인 경복궁으로 향했죠. 서울의 아침은 생각보다 쾌청하고 바람마저 시원했어요. 엄마, 저기 경복궁이야.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 로잘린이 손을 흔들며 가리켰어요. 경복궁의 웅장한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죠. 우리는 궁궐의 넓은 부지를 천천히 거닐며 가이드로부터 조선시대의 역사와 궁궐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각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은 로잘린뿐만 아니라 저까지도 매료시켰어요. 경복궁 탐방을 마치고 우리는 서울의 현대적인 면모를 경험하기 위해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명동의 활기찬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다양한 상점과 레스토랑, 카페가 줄지어 있었죠. 로잘린은 특히 K뷰티 제품들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화장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각 가게마다 다양한 시험용 제품을 써보며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그곳에서 쇼핑을 즐겼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우리는 명동의 한 유명한 김치찌개 집에 들어갔어요.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한국 음식 최고야. 로잘린이 큰 숟가락으로 김치찌개를 떠먹으며 말했죠. 식당에서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을 추천해 주었고 그들의 친절에 우리는 더욱 감동받았어요. 명동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한강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명동역에 도착하자마자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의 청결함과 정돈된 모습에 감탄했죠. 역사안은 깨끗했고 모든 표지판은 외국인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렸고 지하철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스크린 도어가 있어서 더욱 안전하게 느껴졌죠. 지하철 안에서 또 다른 인상 깊은 경험을 했어요. 임산부와 노약자를 위한 좌석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한국 사람들의 시민 정신과 배려 깊은 문화에 대해 크게 인상을 받았어요. 로잘린도 엄마, 사람들이 정말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깊네 라며 감탄했어요. 지하철에서 경험한 한국인들의 세심한 배려와 질서 그리고 한강의 평화로운 저녁은 우리가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과 정을 더욱 깊이 각인시켰어요. 지하철을 타고 한강에 도착하자 서울의 다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한강공원은 넓고 탁 트인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우리도 곧 자전거를 대여해 한강을 따라 여유롭게 페달을 밟았죠. 엄마, 여기서 자전거 타니까 마음이 편해져. 정말 좋아. 로잘린이 바람을 가르며 즐거워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따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 후 로잘린이 갑자기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한국 드라마에서 봤는데 한강에서 라면 끓여 먹는 거 정말 해보고 싶었어. 우리도 해볼래? 그녀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고 저도 한강라면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는 가까운 편의점으로 걸어가 라면 한 봉지와 계란을 샀어요. 편의점에서 라면을 어떻게 끓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아르바이트생이 친절하게 다가와 도움을 주었어요.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설명해줘서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죠.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게 되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겸손하게도 아니에요. 아직 멀었죠? 라며 웃어 보였어요. 끓인 라면을 들고 한강변에 자리를 잡았어요. 라면을 한 입 맛봤는데 그 맛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죠. 평소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했지만 한강라면은 계속해서 당기는 마법이 있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딸의 손을 잡고 한강을 바라보며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이었죠. 우리 모녀 사이의 거리가 한층 더 가까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한강의 밤 공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더욱 깊게 나누었어요. 그리고 서로의 손을 잡고 이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죠. 마지막 날 우리는 조계사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조계사는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오래된 사찰인데 그곳의 평화로운 분위기와 아름다운 건축물이 인상적이었어요. 절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스님들이 명상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정적이 감도는 분위기에서 로잘린과 저도 짧은 시간 동안 명상에 참여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스님들의 안내에 따라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그 후 한 스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사찰의 역사와 불교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스님의 설명은 매우 명쾌하고 통찰력이 넘쳐 우리는 한국 불교가 개인의 내면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절에 있을 때 들은 연불 소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특별한 효과가 있었어요. 명상을 통해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경험은 우리 모녀에게 색다른 경험이었죠. 다음 목적지인 북촌 한옥마을로 향하면서 우리는 서울의 고즈넉한 과거와 현대가 어우러진 거리를 경험했습니다. 한옥마을의 아름다운 전통 가옥들 사이를 걷는 것만으로도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했죠. 한옥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한국의 집 구조와 생활 방식을 체험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구경하며 걷다가 한옥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한 작은 공방을 방문했습니다. 전통 한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공예품을 만드는 작업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공방의 주인은 우리에게 한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 문화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로잘린은 아빠에게 선물로 줄 것이라며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한지로 부채를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걸 직접 만들어 보니까 전통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잘 알겠어. 공방에서 보낸 시간은 우리 모녀에게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에는 이렇게 외국인이 체험할 수 있는 전통 프로그램이 많은 것을 보며 한국인들의 전통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죠. 그날 밤 로잘린이 잠든 후 저는 남편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조계사에서의 명상, 한옥마을에서의 전통 공예 체험, 그리고 한강에서의 라면 체험까지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마이클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었고 때때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제 얼굴이 너무 신나 보인다며 그렇게 재미있었냐고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는 마이클에게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을 글로 옮겨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에 대한 내 이전 글들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됐다고 고백했죠. 이제는 더 넓은 시각으로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며 제 마음속 깊이 느낀 감정과 변화된 생각들을 말했어요. 마이클은 제가 느낀 변화를 축하해주면서 앞으로 쓸 제 글이 기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을 더욱 뜻깊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전화를 끊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 동안 저는 한국과 한류에 대해 가졌던 제 편견을 변화시켰죠. 처음엔 단순한 유행으로만 여겼던 한류였지만
이제는 그 속에 담긴 깊은 문화적 가치와 정신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차 문화를 체험하면서 그 매력에 흠뻑 빠졌고 조계사에서의 명상은 제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해주었고 북촌 한옥마을에서의 공예 체험은 전통이 현대와 어우러져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주었죠.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을 한층 더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로잘린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한국이 정말 매력적인 나라라고 로잘린에게 말하자 그녀의 눈빛에서 반짝이는 기쁨을 보았어요. 로잘린은 제가 한국을 좋아하게 돼서 기쁘다며 다음에 또 오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 마음도 한층 더 행복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어떻게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달할지 많은 생각을 했죠. 집으로 돌아와 저는 한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담은 글을 썼어요. 이번 여행으로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죠. 한국의 숨겨진 보석, 깊이 있게 탐험하다라는 제목으로 저는 글을 풀어나갔습니다. 한국의 전통차 문화, 조계사에서의 명상 경험, 북촌 한옥마을의 공예 체험 등 이번 여행에서 느낀 점들을 세세하게 작성했습니다. 각 경험은 한국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얼마나 깊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였죠. 글을 쓰면서 저는 로잘린과 나눈 대화들을 떠올렸어요. 그녀의 열정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이 이번 여행에서 제가 가진 선입견을 깨뜨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지 않고서는 그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한국은 그 어떤 이야기로도 다 전할 수 없는 깊이와 아름다움을 지녔습니다. 라고 글에 적었죠. 제 글을 통해 다른 이들도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한국 문화의 진정한 매력을 경험하기를 바랬어요. 또한 한국에 대한 제 이전 글들이 어떻게 다른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를 인정하며 독자들에게 한국을 향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어요. 몇 주가 지난 후 제가 쓴 기사는 생각지도 못한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와 여러 여행 포럼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많은 이들이 한국에 대한 저의 경험을 읽고 직접 그 여정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 독자는 제 글을 읽고 제가 추천한 그대로 해보니 한국의 매력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다며 감사하다고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제 글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어요. 이 인기를 계기로 저는 내년에 특별히 한국 음식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중 음식이 주는 깊은 인상과 다양한 맛의 발견은 정말 매력적이었으니 이 부분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었어요. 한국의 맛, 세계를 사로잡다라는 주제로 한국의 전통 음식부터 현대적인 퓨전 요리까지 다양한 맛의 여정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제 글이 사람들에게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그 매력에 빠져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썼기에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글을 통해 한국을 방문하고 그들만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여행이 제 글과 같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내년에 특별 기획 기사 작업에도 매진하려고요.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우리 딸 로잘린이에요. 로잘린은 한국 여행에서 가져온 인사동 선물 덕분에 학교에서도 더욱 인기를 얻었어요. 그녀는 한국의 아름다운 공예품들을 친구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며 그 소중한 기억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죠. 여행 후 로잘린은 사춘기를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어요. 예전처럼 쉽게 화를 내지 않게 되었고 저와의 관계도 아주 좋아졌어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 끈끈한 모녀 사이가 되었어요. 로잘린은 내년 한국 갈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저보다 더 한국 음식에 대해 검색하고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지난번에 딸과 둘이만 가서 부럽고 외로웠다며 내년에는 꼭 같이 갈 거라고 벌써 시간을 빼두었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한국에서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추억을 만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새로운 시각과 끈끈한 가족애를 느끼게 해준 한국과 한국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